네, 여러분, 저희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 경기가 몇 경기 있었죠? 네네. 네. 월드컵 예선 2라운드 2차전 예선이었죠. 2차전 예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사실 전승을 했어야 됩니다. 게다가 어, 실점을 하면 안 되는 경기들이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 점검 차원이라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전력상 개발르는 게 사실 맞는 네.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라인업이 그런 매치업들이었는데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경기가 맨 처음에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스리랑카, 그다음에 스리랑카랑 있었고 마지막에 레바논. 네, 레바논. 네. 경기들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네. 네, 이거는 사실 조금 저희들끼리 이제 보면서 걱정을 좀 했잖아요. 어떤 거 걱정하셨죠? 너무 눌러앉은 상대들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득점을 내고 얼마나 좋은 경기들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뚫을 수 있냐? 네, 약간 캠백을 뚫을 수 있냐. 네. 사실 뭐 아시아권은 정말 이제 국가마다 경기 그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의 이제 한국, 일본 정도를 제외, 뭐 이란이나 이 정도 제외하면은 이제 템백을 쓰기 마련입니다. 맞아. 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득점을 내고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사실 뭐 큰 헛슬은 없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걱정을 했던 게 좀 무색할 만큼 네. 어느 정도 결과를 내기는 했어요. 예. 네, 우선은 뭐 그냥 쭉 훑어보면은 자, 뭐 투르크메니스탄 5대0 대승을 했습니다. 네, 뭐 황희조 선수가 2골을 넣었고 뭐 남태희, 김영권, 그다음에 권창훈 선수까지 득점을 했습니다. 네. 네, 뭐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스리랑카랑 했던 경기인데 네. 마찬가지로 5대0 대승을 했어요. 네, 예. 스리랑카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로테이션도 돌렸고, 맞아요. 네, 뭐 어느 정도 실험도 해보고, 네. 왜냐면은 좀 너무 수월한 상대니까요, 사실은. 네, 네. 김신욱 선수가 2골을 넣었고, 네. 그때도 네, 그다음에 뭐 이동경 선수, 황희찬 선수, 그다음에 정상빈 선수까지 득점을 하면서 네. 5대0 대승을 거뒀고, 네. 자 이제 레바논전이 조금 얘기거리가 많아요, 사실. 맞아요. 네. 사실 얘기거리가 좀 있죠. 여기서부터 네. 좀 있죠. 예. 네. 뭐 사브라 선수의 자책골, 사실 자체 찔려골이긴 한데 네. 헤딩을 잘 맞추기는 한 건 맞아요. 송민규 네, 선수. 손흥민 선수의 예. 하지만 어쨌든 구절돼서 들어갔다는 거. 네, 자책골로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PK 골까지. 네. 네, 이거는 조금 이제 포메이션이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맞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약간 투톱 형식으로 나왔던 경기니까 네. 좀 평상시와는 좀 달랐고. 그래서 뭐 경기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투르크메니스탄 5대0, 스리랑카 5대0. 네, 너무 약체라서 맞아요. 사실 뭔가 좀 평가를 하기도 애매했어요. 네. 이건 네. 진짜 평가라고 하기가 뭐한 게 정말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경기 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네.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평가전은 아니에요. 평가전 평가전은 아니에요. 아니고 네. 신선은 아니고 어쨌든 지역 예선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조별해서 네. 떨어지게. 큰 의미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좋은 경기력을 가져가야 예전에는 이제 토너먼트에서 네. 조별에서 뭔가 이상했던 팀들이 꾸역꾸역 토너먼트 올라와서 토너먼트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 오버파워를 발휘하면서 우승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네. 종종 있죠. 네. 네. 뭐 첼시의 첼렘덩크도 그렇고. 이번에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사실 독일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독일이 월드컵 우승할 때도 그랬고. 네. 네,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유로 우승도 그랬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별 예선부터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한 팀이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야 됐어요. 맞아요. 분위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는 성공은 했죠. 네. 우선은 성공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성공을 했고. 2경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네. 네. 스리랑카에서는 그리고 이제 김신욱을 선발로 한번 기용을 해보고 네, 맞습니다. 네, 손준호를 이제 원블란테 맞아요. 뭐 처음으로 해보는 네. 조합이었죠. 네. 피보태 자리에 세워보고 그다음에 네. 뭐 이동경, 정상빈 어린 선수들을 기용을 해보고 K리그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을 그렇죠. 많이 네. 기용을 해봤죠. 네, 벤투 감독이. 자 뭐 이런 성과들은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얘기할 게 레바논전은 네, 레바논전 정말 진땀승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뭐 이 전 경기에서 딱히 뭐 문제점이라고 막 오목조목 따져볼 건덕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 경기는 좀 찾아볼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이제 애매한 측면 활용 저희가 4가지를 뽑았죠. 네. 애매한 측면 활용의 이연 턴오버 이거는 이제 김문환 선수가 아, 그렇죠. 드리블하다가 여기서 턴오버가 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윙백으로, 그러니까 풀백으로 기용된 김문환 선수가 사실 뭐 이전까지는 뭐 너무 약체 상대이다 보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질러서는 안 될, 정말 그렇죠. 수비수로서는 저질러서 안 될 애매한 위치 선정과 수비 불안을 노출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볼 처리가 불안했죠. 네, 네, 맞습니다. 실점이 이어진 장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볼 처리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거를
수비 간격의 문제라고 봐요. 예, 커버 간격의 문제고 이 커버의 간격은 벤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벤투 감독이 맞아요. 벤투 감독이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 라고 네, 생각이 들죠. 예. 이 간격 문제를 좀 잘 잡아줘야 되고 뭐 이거는 저희가 여전히 해결이 어려워요. 침대 축구에 끌려가는 이 경기력, 좀 답답한 경기력.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선제골을 먹히면 안 됐었고 맞아. 하지만 먹혔다 한들 이 침대 축구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이걸 파회하는 그 파회법을 찾아야 됩니다. 맞아. 예. 진짜 뭐 아니면 시원시원하게 진짜 한번 중거리골이라도 중거리를 넣던가. 갈겨보든가 아니면 아예 이때 이제 김신욱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그냥 뭐 제공권을 장악을 하든가 그렇죠. 피지컬을 활용을 예. 하던가. 확실한 제이 플랜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경기는 필드골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의 골이 이렇게 뭐 그렇게 되지만 그것도 어쨌든 세트피스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대로 된 필드골이 없다는 거. 뭐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위의 경기력의 문제와도 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결정력과도 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치? 예. 좀 좋은 찬스는 있긴 있었는데 결정력이 그때마다 좀 아쉬웠고 이걸 살려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러한 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2차 예선은 끝났습니다. 네. 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본선에 들어갈 건데 네. 본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대표팀의 문제점을 좀 꼽아봤어요. 약간 체크 포인트. 예. 사실 이제 정우영 선수는 저희가 항상 이제 기용을 할 때마다 저희끼리 얘기하죠. 아, 그만 좀 뽑았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긴 하죠. 예, 아. 정우영 선수는 사실 이게 계속 벤투가 정우영을 피보트 자리에 넣어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한 자리에 계속 놓는데 네. 지금 스리랑카나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압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예, 정우영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이제 본선에 들어가고 죽자고 달려드는 이 중원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3경기에서는 눌러앉으면 눌러앉았지. 레바논은 좀 전방 압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 전방 압박의 질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치. 앞으로는 더 센 팀을 만나면 그런 거를 이 정우영 선수가 예전에 막 성명 선수라든지 뭐 그런 선수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탈압박을 해내가면서 공간 창출을 해내가면서 또 패스 볼 줄기를 좀 이렇게 쭉쭉 뿌려줄 수 있는 깜냥이 되냐 약간 이런 걸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거야. 너무 발이 느리고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탈압박이 안 좋고 네. 확실한 파트너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예. 뭐 두 번째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면 이제 벤투는 항상 후방 빌드업을 좀 중요시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원하는 것만큼 안 됩니다. 예. 일단 그 빌드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벤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후방 빌드업 중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아까 정우영 얘기랑도 좀 일맥상통하지. 네, 연계가 되는 게 이 원벌란테라는 자리가 참 거의 뭐 한 EPL 한 중위권에서 뛸 만한 그 정도 자원이 아니고서 힘들어요, 솔직히. 맞아. 네. 상당히 중압감을 받는 자리야. 네. 투블런치를 해도 이게 좀 그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누가 분담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원볼란테로 했는데 이걸 정우영을 세웠다고 욕하기보다는 그럼 정우영 말고 누구를 세울 수 있느냐도 일단 따져봐야 되고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 차라리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원볼란테를 세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예. 이번 뭐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실패라고 보고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제가 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정우영 선수는 이제 뭐 대다수의 원볼란테 선수들이 그러겠지만 아예 센터백 진영과 거의 라인 그쪽까지 내려가 주면서 네, 거의 어떻게 그래요. 보면은 3백 라인을 형성을 하고 맞아. 풀백들은 전진을 좀 시키는 그런 전술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패스의 질이나 뭐 이런 빌드업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우영 선수가 그렇게 어쨌든 킥이 장점인 선수니까 앞으로 좀 뿌려주는 패스를 측면으로 이렇게 쭉쭉 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또 이제 김영권 선수는 이제 우리의 부동의 센터백이잖아요. 네. 그 선수도 이렇게 발이 나쁘지 않았고 패스도 나쁘지 않았고 김영건 선수도 패스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지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김민지 선수도 킥이 좋아요. 김민지 선수 킥 좋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박이 너무 심해졌을 때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뭐 박지수 선수라든지 그런 백업 선수들도 그런 후방 빌드업에 가담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 이제 풀백 기용 자체가 이게 안으로 들어와주는 풀백들이 아니라 이 다 사이드를 벌려주는 달려줄 수 있고 진짜
너 말대로 폭을 넓혀줄 수 있는 풀백들만 기용을 하다 보니 예, 이게 빌드업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비 진영 빌드업을 할 거면은 그리고 원볼런티를 세울 거라면은 저는 사리볼을 좀 약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응용을? 네. 그러니까 사리볼 같은 경우에는 조르지뉴가 계속 패스를 받은 다음에 좌우 그리고 센터백이랑 계속 유기적으로 패스를 하면서 그 사리볼은 원래는 그렇게 조르지뉴가 롱패스를 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벌려주는? 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응용을 해가지고 그 원볼란테 자리는 센터백한테 계속 주고 센터백이 그 공간이 났을 때 차라리 센터백이 롱패스를 뿌려주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뭐 센터백 활용이 중요합니다. 예. 네. 뭐 마지막 세 번째, 손흥민 선수한테 집중 연제는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네. 무조건이죠. 예, 이걸 어떻게 좀 분산시켜 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게 황희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조금 근데 생각보다 기대 이하긴 했습니다. 상당히 네. 애매했죠. 네. 네.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볼 겁니다. 또.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게 손준호를 아예 파트너로 세워서 4-2-3-1로 전술을 좀 교체를 하는 거지. 예. 아니면은 벤투가 3백 실험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두재, 김영권, 김민재 백스리를 만들고 그 위에 정우영을 세우고 유사시에는 이 넷이 포백을 형성하고 풀백을 올려서 공격 진영에 가담을 시켜주고. 그런 전술을 실제로 활용을 했었죠. 예. 사실 그게 조금 안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뭐 손준호 선수 그 다음에 좀 원래는 울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두재 선수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표팀에서 센터백으로 이제 차출이 됐는데 네. 이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선수의 활용이 중요하고 마지막 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압박. 네, 손흥민 선수의 압박을 어떻게 분산시켜 줄 것이냐. 사실 이 분산시켜 줄 만한 선수들은 많아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중앙에 이재성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뭐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네.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꽤나 괜찮은 활약을 막판에 보여줬던 남태희 선수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남태희 선수는 이게 약간 근데 계륵 같은 존재긴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K리그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나상호 선수는 네, 좀 소집이 해제됐어요, 일찍이. 아, 그렇죠. 예, 소집이 해제됐고 이제 뭐 홍민규 선수 괜찮았죠. 예, 활약이 괜찮았고. 솔직히 K리그 내에서 누가 제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었냐를 따지면 저는 정상빈 선수도 거의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정상민 선수. 네. 이 선수는 또 이제 스리랑카전에 골 넣는 거 보니까 이동경이 때린 중거리를 발 맞고 또 넣었잖아. 그렇지. 예, 얘는 될 놈인가 보다. 센스도 좀 있긴 했어. 근데 이제 정상민 선수가 그 날에 이제 기록을 세웠죠. 그렇죠. A대표 데뷔하자마자 데뷔골. 예. 그런 기록을 하나 또 세웠고. 어쨌든 지금 저희가 나열한 선수들 다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는 거 시간을 가져보자 이건데. 네. 네. 우선은 뭐 이 선수들이 활약을 좀 해줘야 음. 손흥민 선수한테도 기회가 나고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신화를 끌어줘야 이 선수들한테도 공간이 나고. 그렇죠. 네. 유기적인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선수들 몇 면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그렇죠. 포지션별로 네. 좀 나눠서 네. 그 차출된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2부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저희가 포워드부터 살펴볼 건데요. 네. 포워드에 황의조 선수, 김신욱 선수, 정상빈 선수 이렇게 3명이 뽑혔습니다. 정상빈 선수는 이제 19살이에요. 이제 겨우 19살인데 사실 월반을 2반을 월반을 한 거야. 맞아. 근데 사실 수원 삼성 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 삼성에서도 이제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데 마치 K 음바페인데. 이제는 네. A 대표팀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자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까지 좀 이른 평가지 않을까 근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네. 우리 조별예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하나 좀 공격 루트를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자원이 됐고. 네. 네, 우선 뭐 선수 몇 면 한번 살펴보죠. 네. 황의조 선수는 데려가야죠 무조건. 무조건이죠. 네. 김신욱 선수는 어떤가요? 김신욱 선수는 이제 하나의 옵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서는 사실 맞아요. 예. 네. 왜냐면은 또 키가 크고. 그쵸. 근데 또 키가 큰데 머리만 잘 쓰는 선수는 또 아니에요, 사실. 은근히 연계가 됩니다. 발밑도 은근히 되고 예. 그런 선수고. 뭐 정상빈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상민 선수가 원톱 뭐 이런 걸로 분류를 했을 때는 사실 좀 애매해질 수는 있기는 해요. 저 나이도 너무 어리고 하다 보니까 경험도 좀 없고 네. 그런데 한 칸 내린다든지 아니면 좀 사이드로 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활용 가능하긴 하거든요.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뽑은 거는 자 우선 두 선수는 확실히 데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정상민 선수는 조금 애매하다. 예, 우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테스트는 해봤지만 음, 사실 그리고 이제 27명을 차출을 했는데 이제 월드컵에 가는 건 23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려면 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예. 또 걸러내야 될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있다는 예.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자, 먼저 미드필더 살펴볼까요, 이제? 네, 자, 이제 손흥민이 미드필더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많이 내려와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예. 있고, 자, 이제 미드필더들은 이제 좌우 측면 상관없이 이제 공격적인 가담을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들을 모았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 손흥민, 황희찬, 뭐 이동경, 강상우, 송민규, 나상호, 이재성, 남태희, 권창훈 선수까지. 네, 네. 솔직히 다 잘해요. 다 괜찮고, 다 잘하죠? 예. 네, 일단 확정적으로 데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는 뭐 송민이, 황희찬, 이재성은 당연히 데려갈 거고. 그쵸. 네. 그렇죠. 저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네, 저는- 그 다음 문제죠. 벤투 성향상 남태희까지 확정이야. 왜냐면 남태일 또 워낙 네. 좋아하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송민규는 확실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괜찮아요. 예. 게다가 저는 이제 권창훈까지도 데려갈 것 같아요. 저도 권창훈 선수도 예. 특히나 소속팀에서 워낙 이제 꾸준히 활약을 해왔고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경기 감각이 살아있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경기에서 계속 내보냈는데 음. 그랬는데도 또 안 데려가기도 뭐하고. 그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상호는 소집 해제가 일찍 됐지만 그래도 나상호 선수를 데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강상호 선수는 차출을 해놓고 쓰질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보내질 않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네. 저희의 예상은 한 이 정도.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좀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제 중앙 쪽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는 사실 두 명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 아마 두 명 이제 손준호 선수와 예. 정우영 선수인데 아마 두 선수 다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했는데. 예. 네. 데려갈 겁니다. 다 저는- 데려가야죠. 예. 자원이 이렇게 없는데. 음.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뭐 OX를 치지도 않고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중앙 수비수. 네. 김민재 선수는 뭐 김민재, 경- 김영권은 무조건이죠. 네. 경고누적으로 마지막 경기 안 나오긴 했지만 그건 경고누적 때문이고 예. 김민재 무조건 데려갈 것 같고. 경고누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소속팀에 보냈죠. 네, 맞아요. 베이징으로 돌아갔고 예. 김영권, 원두재, 박지수, 김영빈 선수가 있는데 저는 원두재 선수까지는 무조건 데려갈 것 같고 예. 박지수 선수와 김영빈 선수가 좀 애매한데 박지수 선수는 일단 출전은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못해도 4명은 데려가야지 센터백. 맞습니다. 네. 네. 4명 데려가야지. 그래서 저는 박지수 선수까지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하긴 합니다. 김영빈 선수도 교체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출전 시간을 보니까 벤투 감독의 결정은 김민재, 김영권, 원두재, 박지수가 아닐까 싶긴 해요. 저는. 제 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측면 수비수들을 볼 텐데 사실 이 중에서 한 명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쵸. 딱 한 명만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누구냐. 이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근데 이용은 조금 이제 좌우를 다 좌우할 볼 수 수 있긴 있고, 한데. 예. 게다가 뭐 좋은 기억도 있으니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뭐 이용, 그 다음에 김문환, 뭐 김태환, 홍철, 네. 이기재까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떨어져야 한다면 김문환이나 김태환 둘 중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네. 사실 이거는 다 누가 갈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예.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네, 벤투 지금- 감독이 결정에 따라 예. 결정이 되겠지만. 사실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기재 선수를 그냥 뭐 떨어뜨린 다음에 그 자리에 김문환 선수가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예. 김문환 선수도 왼쪽을 뛸 수 있긴 합니다. 예. 네. 뭐 우선은 풀백들은 아직 예상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 네. 자 골키퍼는 3명 저는 다 갈 것 같아요. 저도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승규, 조현우, 김진영 골키퍼. 예. 솔직히 지금 이 세 키퍼보다 더 잘하는 골키퍼 올대까지 뭐 가서 뺏어오지 않는 이상 네.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송범근 내려오지 네, 않는 이상.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러면 또 김학범 감독이 또 노발대발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우선은 뭐 제일 키퍼는 저는 김승규일 것 같고 네. 예. 근데 조현우도 요즘에 많이 빌드업도 좋아졌고 네, 맞습니다. 예. 김진현 선수는 뭐 서드 키퍼까지는 사실 데려가야죠. 맞습니다. 네, 예. A대표 팀이라면 예. 골키퍼 3명씩은 다 차출하니까요. 예. 자 우선은 골키퍼는 저희도 표시하지 않고 이번에도 네, 네, 넘어가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예. 사실 마음 같아서
골키퍼 다음에 예. 감독도 이렇게 OX를 좀 쳐보고 싶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다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벤투 감독님이 조금 더 전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국가대표 경기라는 게 네. 막 레브처럼 막 10년 아니면 뭐 적어도 5년 이상 막 그렇게 맞지 않는 이상 그 단시간에 전술을 막 바꾸고 이러긴 힘들어요. 벤투 그렇긴 벌써 하죠. 2년 됐습니다. 네. 네, 벤투 꽤 오래,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요. 꽤 있어. 그래도 웬만하면 저는 국가대표 감독은 무조건 5년 이상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도 그러면서 좀 속이 어떨 땐 좀 상하기도 하고 어떨 땐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다가도 믿고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클럽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쵸. 많이 클럽 다르지. 감독님이랑은 다르죠. 예. 예, 뭐 이번에 이제 월드컵은 갈 것 같고 거의 확정적이고 네, 거의 가서 뭐 어떤 팀들을 만나서 어떤 조에 속하게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솔직히 예. 말하면. 예, 좀 수월한 조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또 그게 사람이 맘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이번에 또 뭐 16강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솔직히 멤버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16강은 갈 것 같긴 해요. 물론 되게 빡센 조를 만나면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렇죠. 예. 예, 이게 월드컵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이번 월드컵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관심도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인 국제 대회다 보니 네. 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좋은 선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열심히 뭐 응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치맥도 열심히 많이 먹자고요. 네. 네. 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국가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